아니 어느 정도야? 그 세기가 어느 정도야? 좀 완급 조절을 좀 하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네가 귀신하자 그랬을 때 내가 뭐지 이게 여름 특집인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 이 유튜브가 귀신 썸네일 있으면 안 누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 그러니까 무서워해.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그렇구나. 난 좋아할 줄 알았어. 이거를 막 정확히 표현하면 아까 어떤 분이 채팅에 쳤는데 불쾌해. 그러니까 무서운 사진만 띄워버리면 자극적이긴 하거든. 근데 보는 사람이 불편해서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려. 그래서 양쪽을 다 어우르려고.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일부러 해서 너무 이거 센 걸로 가려고 그러면 저 다크웹에 있는 사진들 다 갖고 오면 돼. 좀 무섭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제가 좀 요청한 거고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귀신 미스테리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귀신 미스테리를 딱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귀신 어딨냐? 라는 사람? 나 못 봐. 나 절대 못 봐. 나 무서운 거 보면 잠도 못 자고 짜증나.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근데 그 두 영역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끝까지 봐봤으면 좋겠다.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나 이런 거 보면 잠 못 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고 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좀 완급 조절을 할 거고 내용을 좀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쉽게 난 뭐 대충은 너의 성향을 알지만 대표인 감스트 귀신 믿습니까? 이게 애매한 것 같은데 그냥 확실히 대답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 기분이나 괜시리 모르는 그런 기분 때문에 여기 막 붙어 있는 것 같고 막 우리가 이제 흉가를 간다던가 그것 때문에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반반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네. 사실 여기서 정답은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없다. 이것도 말은 안 돼. 증명은 어쨌든 안 되는 문제인 거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오늘 인지기가 이거 얘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귀신에 대한 마음이 반반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좀 더 갈지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오늘 잠잘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귀신이 있는 쪽으로 가면 넌 오늘 방송 계속 해야지. 무서우면. 자, 일단은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항상 좀 무서운 공간이나 무서운 장면, 뭐 흉가 같은 데를 떠올리잖아. 혹은 인터넷 환경, 뭐 다크웹 같은 데 들어가면 막 이상한 방이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 막 되게 자극적인 소재들로 많이 받아들여. 근데 진짜 귀신은 난 그렇게 생각해. 예상치 못한 공간. 예를 들면 그냥 가끔 그럴 때 있잖아. 그냥 똑같은 집이야. 내가 사는 집인데 퇴근했거나 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상해, 느낌이. 뭔가 서늘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갑자기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이건 진짜 공감이야. 특히 침대라면 침대 밑에서 뭐가 확 나올 거. 맞아.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아마 다 우리 그럴 것 같아. 비슷한 느낌처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지? 어떤 느낌이 돼? 이 마음속이? 좀 무섭고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잠도 안 오고 괜히 또 막 책상 밑도 보고. 그렇지. 더 찾아보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괜히 뭐 있을까봐 그냥 불안한 느낌 때문에. 너 혹시 지금은 괜찮아? 괜찮지. 나는 뭐 쎄하고 이런 느낌은 없어? 아니 나는 저 해병대인데. 근데 진짜 해병대니까 괜찮은 거지? 나 오늘 이 얘기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난 모른다? 왜? 아니 사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갖고 올까를 좀 고민했었어. 이게 우리나라 일인데 내가 사건 컨텐츠를 하잖아. 근데 일단 결과부터 먼저 말을 할게. 실종자야. 실종자의 일기장을 내가 가지고 왔어. 근데 부탁은 했어. 꼭 오픈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용을 그냥 쳐왔어. 뭐 이따가 보여줄게. 어쨌든 이건 아니요. 귀신 잡는 해병이잖아. 아니 괜찮습니다. 저녁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현재까지는 실종자로서 판단이 됐고, 그리고 들어온 건 있는데 나간 건 확인이 안 돼. 그냥 빌라에서 사라졌어. 근데 이 안에 적혀있는 일기가 있는데 이 일기의 시작이 그 전부터도 쭉 있었거든? 뭐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쓰시는 분이셨나 봐. 근데
딱 이사한 날부터 불과 10일, 15일 사이에 사라진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세한 지명은 얘기를 하지 않을게. 그래서 일단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2023년 10월 1일 날 이사를 했다고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사를 완료했다. 혼자 사니까 좀 기분이 묘한 것 같다. 그리고 방도 조용하고 내가 지금 있는 창문도 너무 작아서 밤엔 좀 어두운데 좀 어둡긴 하지만 그냥 스스로 아늑하다고 생각해야겠다. 자신의 감정 표현이니까. 그리고 이 빌라의 엘리베이터 CCTV가 고장났다고 집주인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오래된 빌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첫 이삿날의 기록이야. 자, 이 말 들어보면 어때 보여? 그냥 뭐 평범한데 그냥 살짝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막 적는 걸 자주 적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소파나 이런 거 바라보는 거를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 그치. 아까 내가 실종됐다고 얘기했잖아. 사라질 이유 같은 게 보이지는 않지. 맞지. 그럼 뭐 그냥 이사 와서 뭐 어느 정도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이런 문제들은 있지만 고쳐야겠다. 뭐 기록해 놓은 걸 수도 있지. 나중에 기억나서 뭐 고쳐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 날도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 그러다가 10월 3일 날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와. 어떤? 밤마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밤마다 자꾸 덩치가 있는 남자 말수자국 소리가 들린다 라는 게 적혀 있어.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그 사람 빌라 꼭대기 살았거든. 그럼 옥상인데? 그럼 옥상밖에 없는 거야. 사실상 누가 일부러 옥상에서 막 뭐 줄넘기를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그치. 근데 이분은 뭐 그걸 테스트 해보신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그냥 일종의 짜증, 불만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일기는 그냥 이 10월 3일 날은 이걸로 끝이야. 별다른 말은 없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시작하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비슷한 말들이 있어.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 조그만 유리창 있다고 했잖아.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점점 세진다고. 뭐지? 쿵쿵쿵쿵이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막 갖고 있다가 좀 나도 특이하게 본 게 또 이틀 뒤인 10월 5일 내용이었어. 10월 5일 내용을 보니까 뭐라 적혀있네. 벽에 금이 간 걸 본 거야. 에? 벽에 금이 간 걸 보았다 라고 했어. 근데 야 쿵쿵쿵 쪘으니까 금 갔나? 아니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자세히 적어놨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금 간 게 아니라 긁은 것 같다. 그러니까 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크게 긁어놓은 것 같은 흔적? 왜냐면 금은 약간 이렇게 되니까. 자, 물론 이거 원래부터 그랬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분도 이거 내가 이사 올 때 못 봤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려고 하셔. 근데 여기 적혀있는 이게 펜 색깔이 다르거든? 예? 여기까지 썼을 때가 검은색인데 그 밑에 좀 빠르게 다급하게 쓴 게 빨간 펜이야. 무슨 이상한 펜으로 쓰신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적혀있는 게 내가 볼 땐 시간 차인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다. 왜냐면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려고 했는데 휴대폰에 사진이 안 찍힌대. 그러니까 왜? 후레쉬를 켜려고 했는데 후레쉬도 작동이 안 되고 휴대폰을 하려고 해도 카메라가 찰칵하는 그 모습에서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왜지? 그래서 불을 켜고 해보려고 해도 카메라가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되고 고장난 것처럼 갑자기.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것도.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말도 써놨어.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빨간색 글이. 더 이상한 거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는데 눈을 깜빡이지 않는데. 예? 자, 이렇게만 적혀있거든. 자, 에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볼게요. 우리 잘 봐봐요. 검은색 펜으로 썼다가 빨간색 펜을 썼잖아. 이건 분명히 시간적 편차가 있었어. 아마 이게 뭐가 금가 있는 거 본 거? 이게 뭐가 나가 있는 건 낮쯤에 봤을 것 같고 밑에는 분명히 밤이라고 명시를 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정신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몇 시간 사이에?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지?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 소파는 어떤 거 같다. 이런 분이셨는데? 뭐 그냥 다 편안하게. 그 전에도 그럼 글이 이상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논리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런 멘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10월 8일 날 일기장에 이 말이 적혀 있는 거야. 뭐라고 적혀? 이게 무서웠어. 일기 내용이 바뀌었다. 예? 자기가 매일 쓰는 거잖아. 자기가 10월 5일 날 쓴 내용이 바뀌어 있다. 다르다. 어떤 게 달라졌을 것 같아? 하나가 추가돼 있던 거야. 어떤 게? 새벽 2시 33분 집에 문이 열렸다. 아, 그리고 나는 그거를 명칭을 그걸이라고 했어. 그걸 들여보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쓴 기억이 없어.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마지막에 쓴 글은 그 일기의 끝에 이거 분명 내가 쓴 글씨체가 맞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씨체는 맞아. 기억을 못하는 거야. 뭐지? 이상한 거지. 그리고서 10월 10일 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이 적혀. 밤인데 이젠 너무 조용하대. 밖에서 분명히 평상시 같으면 이제 그 빌라니까 밑에 1층에도 가게들도 있잖아. 시끄러워야 되는데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는다. 이상한데? 언제부터 그랬지? 라고 적어놔. 그리고 또 이상한 걸 얘기해. 어떤 거? 나 며칠 동안 회사 안 나갔는데 왜 회사에서 연락이 안 오지? 회사에서도 전화가 안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적어놔. 나 이거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뭐가 멈춘 것 같대. 혹시 내가 사라진 걸 아무도 모르는 건가? 내가 연락을 안 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리고 10월 11일인데 이게 마지막 일기야. 그러니까 이사 오고 한 10일 정도야. 마지막 일기가 이제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봤는데 거울이 날 쳐다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네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은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거울 속에 있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눈동자가 다른 거야. 그리고 그날 거울에는 이렇게 써있던 거야. 너는 아직도 너라고 생각하니? 네가 아직도 감스트 같니? 라는 말이 써있는 거야. 거울 앞에? 뭘로 썼는지는 모르겠어. 뭐야? 아니 근데 사라졌어. 그 쓰신 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회사도 안 나가고 이상하니까 실종 신고가 된 거야. 집에 문을 열어봤는데 경찰이 당시에 찾았던 내용들은 집안에 휴대폰이 있었어. 그럼 밖에 나간 거 아니지. 지갑도 있었어. 그치. 뭐 가져가온 게 없어. 물건은 다 그대로야. 근데 아까 CCTV가 고장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선을 파악해볼 수는 없는 상태였던 거지. 그러니까 외부 CCTV가 딱 그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어느 순간 시점부터 이분은 뭔가 이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글을 반복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점점 내용이 딥해지다가 증발해버린 거야. 경찰의 결과는 실종. 범죄 혐의점 없음. 뭐 어떻게 파악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 아예. 지금 이게 지금 실화인 거지? 이거 이따 봐. 너는 봐도 돼. 내가 지금 많은 내용이 있는 거 좀 줄여서 얘기한 거야. 이 내용은. 근데 이제 사람이 실종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 빨리 신고를 해야지. 그거 신고는 됐고 일단 집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이게 한 10월 말쯤에 신고가 접수돼서 이제 들어가 본 건데 약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비어있잖아. 11일까지 일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기장을 보고 나서 이 사람 뭐지? 11일 이후에는 아예 없으니까 추측으로는 11일 이후에 나갔을 거야 라고 당연히 경찰은 추측하겠지. 근데 11일부터 10월 말까지 수도, 전기 사용량을 봤는데 앞에랑 똑같아. 예? 분명 10일이 마지막 같은데 발견되기 전까지 불도 다 켜져 있었고 수도량과 전기에 대한 부분들 사용량이 똑같아. 그럼 누가 사용했다는 건데? 그래서 어쩌면 이런 추측이 들었어 나는. 아까 문을 열었다고 했잖아. 그 문을 열었다의 표현은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아. 문을 열었다라는 말이 진짜 누군가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자기가 문을 열고 다른 세계로 간 건지 난 모르지. 어쨌든 그 내용이 끝이야. 그리고 이게 좀 곰팡이가 서려있긴 한데 받아온 거야.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었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많으니까 날짜별로 앞에 것도 적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온 거고. 근데 진짜 한번 봐봐도 돼요? 용기 있으면. 근데 이거 손으로 못 하겠다. 두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오우씨. 오우씨. 오늘은 귀신 미스테리 영상이에요. 맞죠? 그쵸. 네. 귀신 있다고 믿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귀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있다고. 아, 예, 있다고 있다고 할까요?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귀신 미스테리를 그동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표현할 건데, 크게 나눠보면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이런 거 들어봤죠? 괴담. 괴담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괴담은 근데 진짜도 많아. 진짜로. 진짜인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어낸 것도 있고. 본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누군가가 나 귀신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아 근데 나는 귀신 봤어요는 잘 안 믿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귀신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앞에 보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봤다는 표현은 나는, 그래서 나는 귀신이 있다 없다 반반이거든 사실. 내가 귀신 컨텐츠를 이제 감스트랑 감스트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 꼭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 바로 괴담의 영역이야.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믿는 사람 혹은 의심하는 사람은 나뉘었을 거라고 봐. 근데 내가 아까 시청자들 채팅을 봤는데 내가 볼 때 한 80% 정도는 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뭘까? 왜냐면 이게 실화 바탕이고 이게 있잖아. 증거가 있잖아. 뻥이야. 예? 없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화자,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져. 얘는 그럴 거야. 이거 진짜일 거야. 그리고 내가 되게 무섭게 얘기를 해. 진지하게. 실화인 것처럼. 이게 대부분 만들어지는 괴담의 영역인데 여기서 공포심을 느꼈던 사람들 있지. 너도 비슷할 거야. 아까 사진 보고 놀랬지만. 갑자기 나. 인간이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거든.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무언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될 때. 그래서 공포 영화들이 그런 걸 많이 해. 깜깜하게 하고 화면 어둡게 해버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립시켜. 내가 너한테 그랬거든. 너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너를 계속 내가 고립시킨 게 뭐냐면 너는 심리적으로 널 계속 압박한 거야. 네가 믿게 만들려고. 너가 두렵게 만들려고.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빠져들거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되게 미묘한데 무언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랑 안 맞는 얘기를 해. 이게 평상시에 들으면 뭔 개소리야 이건데 이런 상황에서 들으면 곱씹어. 나도 그랬어. 나도. 이게 왜 그러지? 저게 왜 그러지? 이런 말이 되나? 이런 식에 대해서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더 깊게 빠져들어가. 그리고 마지막, 예측 불가능하게 끝내야 돼. 너가 예상하는 수순으로는 절대 안 가는 내용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이야. 그게 우리가 아는 영화, 괴담, 이런 게 만들어진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챗 GPT가 만들었어. 챗 GPT 보소. 진짜야. 내가 챗 GPT한테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해줘 라고 챗 GPT가 만들어 준 거야. 난 그리고 그걸 여러분은 나라는 화자, 김원희라는 사람이 귀신 미스테리 하니까 뭐지? 실화래. 야, 그거 사기 아니냐? 내가 하나 얘기해 줄 게 있어. 아니 나는 왜 믿었냐면 이것 때문에 믿었어. 여기 진짜 여기 얼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전에 산 건데 아까 옥상에서 이렇게 긁었어. 준비하고 왔어. 야, 너 안 속을 것 같아가지고 막 꾸기고 막 위에 이렇게 긁고 왔어. 치밀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해야 속으니까. 이거 깨끗해봐. 이거 속겠니? 아니 아까 당황했겠네. 그럼 내가 열어본다 해서. 난 네가 절대 열어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 절대. 약간 심리전이지. 아니 그러면 열었으면 어떻게 했어? 네가 만약에 열었으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난 네가 열지 않게 말을 했어. 이거 사건 그거고 제보자분 그거고 근데 이거 위험한데 보여주면 안 돼. 내가 보여주면 안 돼라고 얘기를 이미 했잖아. 넌 방송을 제일 생각하는 친구인데 네가 과연 이걸 이렇게 할까? 절대. 내가 너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것 같았어. 내 확신은 넌 절대 이걸 열어보지 않는다였어. 아니 만약 그랬으면 내가 여기 써왔겠지. 네가 열어볼 단 가능성 1%라도 있었으면 여기다가 써왔지. 심리전 보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자, 내가 오늘 완급 조절 좀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공포영화가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가 공포영화도 기법을 다 이런 식으로만 쓰는 거야. 막 사람 영화 보다 보면 막 이렇게 쫄잖아. 자꾸 이렇게 눈 가리게 되고 막 손 깨대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심리적인 자극들을 계속 주니까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섭다고 느끼고, 괴담은 왜 무섭냐면 괴담을 읽잖아. 본인이 집중하고 그 상황에 몰입해. 그래서 대부분 망상 많이 하는 N들은 그거 보면 진짜 무서워. 근데 약간 N 쪽이 아닌 사람들, 약간 좀 날카롭게 보는 사람들은 읽다가 허점 발견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개소리인데 막 이러면서. 좀 다른 문제인 거야 이거는. 사람들의 성향의 차이인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뭐 영화에 대한 얘기도 했지. 실화? 근데 너 이거 실화라고 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 어떤 거죠? 그 군대 영화인데 공포로는 엄청난 흥행을 이뤘던 영화 알아? 알포인트? 알포인트가 그 로미오 포인트인가? 그거 관련 이제 실화에 대해서 하늘소 뭐 이거 있잖아. 그 내용 나오잖아. 여기도 보면 실화다 막 내용 나오잖아. 그거 실화 아니에요. 예? 알포인트 실화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실화 아닙니다.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실화 바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광고 방식이었었어. 당시에 전쟁과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로미오 포인트에서 뭐 그렇게 됐다 뭐 됐다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그건 실화인데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 이게 실화야 아니야 이거는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구. 근데 마케팅은 그렇게 했지. 실화다라는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공포에 대한 맛을 한번 봐본 거야. 괴담. 네가 하도 나한테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 한번 해본 거야. 잘 봤다. 너 이거 쪼는 표정. 나 안 쫄았어. 너 진짜 난 나중에 이거 유튜브 촬영돼가지고 이거 편집되고 올라온 거 너 네 표정 한번 봐봐. 안 쫄았어. 나는 그냥 너무 좀 그냥 편하게 봐가지고. 많이 편안해 보였어요. 편하게 봐가지고. 이제 우리는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더 높게 한번 올라가야지. 어우씨. 사실 우리나라에서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뭐라 그럴까, 증거가 사실 많이 없어. 그냥 누가 느꼈다, 어디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귀신은 내 생각에는 좀 어떻게 보면 착할 수도 있어. 그렇게 강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나온 내용들 어디에 비하면이면 외국에 비하면. 외국이 빡세게. 특히 일본이 진짜 무섭고. 1970년대 이야기. 아마 이거 보면은 딱 뭔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인지기는 몰랐으면 좋겠네. 뭐야. 서킷이 뭐야? 혹시 토이스토리 알아? 토이스토리 무조건 알지. 토이스토리의 내용이 뭐지? 토이스토리의 내용이 이제 장난감들이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맞지. 버즈도 나오고 뭐 여기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장난감 안 무서워? 아니 안 무서운데 난 오히려 스몰 솔저가 무서운 게, 거기는 이제 진짜 군대 그 병정들이 장난감들이고 난 그게 무섭던데 토이스토리는 안 무서운데? 네가 없을 때 인형이 움직이면 안 무서울 것 같지? 그럼 무섭지. 근데 토이스토리 생각해보면 무서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림체가 너무 귀여워서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 근데 이제 진짜 내 인형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좀 무섭지 사실. 197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예? 움직여. 도나라는 여대생이 있었는데 도나가 룸메이트랑 둘이 살고 있었어. 근데 도나가 엄마한테 이제 성인 된 기념으로 선물을 받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머니가 되게 의미 있는 선물을 줘. 너 어렸을 때 인형 좋아했으니까 어렸을 때 생각하렴 하면서 되게 큰 인형을 선물해 준 거야. 그게 이 인형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애프터마켓에 산 인형이었어. 그럼 뭐 어쨌든 옛날 기억도 나고 인형 좋아하니까 침대맡에 놓고 그냥 엄마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좋게 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룸메이트랑 같이 산다 그랬잖아. 둘이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첫날에는 분명히 머리맡에 앉아 있었는데 누워 있다든가 약간 다른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도나랑 룸메이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나갈 때 막 짐 정리하고 뭐 자다가 일어났을 때 대충 놓고 하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잘못 났나 보다. 그치,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뭐 그걸 보고 이상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내비둔 거야. 근데 얘가 점점 이상하게 움직여. 어떻게? 이 인형 소민형이지. 얘가 오늘 딱 들어왔는데 옷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 옷장에? 분명히 침대맡에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포즈잖아. 근데 이거 보면 인형이 뭐 공손한 건가 착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무슨 인형이라 그랬지? 소민형이요. 소민형 무릎 꿇히고 머리 낮출 수 있어? 안 돼,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또 제자리 되고. 다시 해보려고 해도 다시 튕겨가면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게 그치. 소민형이잖아. 이때도 도나랑 룸메이트가 이상해서 걔를 든 다음에 뭐야 하고 다시 해봤거든? 안 되는 거야. 다시 너가 말한 대로 뭐야 튕겨고 펴줘. 이상하잖아. 뭐지? 뭔가 되게 이상하다 찜찜하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계속 움직여. 화장실 앞에서 어디 뒤에서 혹은 뭐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근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70년대잖아. 그치. 지금으로 따지면 뭐 CCTV 달아놓고 보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당연히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이때 도나랑 룸메이트가 그땐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어. 막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취재하는 그런, 우리도 옛날에 막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에 제보를 한번 해본 거야. 여기 움직이는 인형이 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신령술사랑 같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 인형을 관찰했는데 4번 띄워주세요. 진짜구나. 이 인형의 출처를 찾은 거야. 내가 아까 이거 애프터마켓 중고에서 사서 엄마가 줬다 그랬지. 원 주인을 찾아낸 거야, 방송국이. 이거의 원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냈는데 이 아이가 7살 이름 에나벨이야. 와, 잠깐만 이거 기억나? 진짜 그거잖아 이거. 에나벨. 근데 에나벨이 사고로 죽었어. 그리고 정리하면서 그 가족들이 저걸 어디다 팔고 움직이다가 애프터마켓까지 들어온 거겠지. 뭐 그 중간의 사유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그 제보를 받고 왔던 심리학자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 여기에 에나벨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 와, 너무 빡센데? 그때부터 도나랑 룸메이트는 이 인형을 에나벨이라고 명칭을 붙여. 그거를 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둬? 이유가 있었어. 왜? 불쌍해서. 아니 뭐 와서 나한테 해코지하진 않잖아. 뭐 와가지고 막 날 때린다거나 그래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물건을 막 뒤집어 엎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웠던 거지. 너무 어린 여자아이가 사고로 끔찍하게 사망을 했고 그 아이에 그래도 영혼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피해도 안 주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름 에나벨이라고 붙인 거야. 그냥. 근데 에나벨이 이제 도나랑 룸메이트끼리 사는 공간에 있었는데 도나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 뭐 이름은 그냥 감스트라고 할게. 감스트라는 애가 나 이런 거 함부로 붙이면 안 돼서 이거 딴 사람으로 해주면 안 돼. 해병대라며. 아니 괜히 붙였다가 또 알았어. 인지기. 안돼 그냥 잭이라 하자 잭. 잭? 오케이 잭으로 할게. 잭으로 갈게. 잭찍. 안돼 그건 너무 참새적이고. 알았어요. 잭으로 할게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 인형을 되게 싫어해. 남자친구도 알고 있구나. 이제 들었구나. 그렇지. 이상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그럴만 하지. 남자친구는 너가 아까 얘기한, 너도 아까 처음에 그런 반응이었잖아. 듣기 전에는 그걸 왜? 그러니까 남자친구 딱 그 반응이야. 잭의 반응이었어. 딱 똑같아. 난 아니야. 딱 그 반응이었어. 처음에는 이게 무섭다 안 무섭다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좀 기분 찜찜하잖아. 잭은 이 에나벨 인형을 굉장히 좀 안 좋아해. 싫어하고 그 룸메이트랑 도나가 있는 공간에서도 버리라고 좀. 제발 좀 저거 불태우든가 없애라. 뭐 기분도 안 좋고 좀 느낌이 좀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데 좀 도나랑은 뭐 냅뒀던 거지. 근데 그러다가 사실 이거는 꿈인 것 같아. 확실하진 않고 꿈인 것 같긴 한데 그 셋이서 놀다가 이제 그쪽에서 잠이 들었던 잭이 악몽 같은 비슷한 걸 꾼 거야. 근데 에나벨이 이런 거. 깜짝이야. 꿈에서. 근데 그 꿈속에서 너 너무 놀란 거 아니야? 내가 미안하게 너무 놀랬네. 닿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 너무 놀란 거 아니야? 너 너무 몰입했다, 야. 잘했어. 고마워. 깜짝이야. 야, 내가 놀랬어. 나 이거 진짜 집중해서 듣고 있어가지고. 깜짝이야. 에나멜이 목을 조르는 거야. 근데 이거 소민형이지. 픽 하면 되잖아. 안 된 거야. 도저히 사람 손으로 안 됐던 거야. 물론 꿈인 것 같긴 해. 근데 꿈에서는 원래 그러잖아. 달려도 안 달려지고.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러다가 결국에는 하고 깬 거야. 이거 꿈이구나. 가위 눌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옆에 있어? 분명히 거기 없었거든. 너무 무서운데. 나는 바로 팔 것 같은데 진짜. 진짜 너무 놀란 거야, 잭이. 그리고 화도 날 거고.
그 기분 나빴고 그 인형이니까. 그래서 그 인형을 에나벨을 잡아서 집어 던지면서 막 욕을 퍼부었어. 진짜 큰일 났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도나랑 룸메이트도 깬 거지.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여기에 피가 쭉 묻어나는 거야. 누구 남자친구가? 제 가슴을 봤더니 손톱 같은 걸로 핥힌 자국 있지. 이렇게 긁혀 있었던 거야. 그럼 꿈이 약간 진짜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을 졸랐던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제 이젠 안 되는 거야. 공격을 하잖아. 그 전까지는 그냥 가슴 아픈 사연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바로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제분한테 연락을 했고, 이 사제분이 한 분에게 연락을 해. 5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이 되게 유명했던 부부야. 워렌 부부라고 하는데, 이 워렌 부부가 지금은 돌아가셨어. 이분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엑소시즘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약간 테마사 같은. 테마사 같지. 그리고 이분이 그 박물관이 있어. 뭐 어떤 박물관? 오컬트 뮤지엄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앞에 이름 붙여서 워렌 오컬트 뮤지엄이라고 실제로 존재해. 지금도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사위인가가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안에 수천 점의 물건들이 있어. 경고. 들어오면 절대 만지지 말 것. 어떤 물건들도. 모든 물건들이 전부 영혼이 깃들어 있는 물건이다 라고 명시가 돼 있어. 건드리지 말라고. 아니 그런 데를 사람들이 가나 보네. 뭐 관광처럼? 근데 거기도 막 들어가는 건 아니야. 돈만 있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무슨 카톨릭인가? 아니 뭐 종교가 있어야 돼. 종교 없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 또 괜히 귀신 씌울 수 있어.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런 게 있나 보네. 이제 그런 장소가 있어. 이분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이제 그 악귀, 악마 사냥꾼으로 불렸거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악마 잡고 다닌다고.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이분들이 에나벨을 가서 본 거야. 그리고 궁화의식을 시작하는데 애가 아니야. 예? 7살 에나벨이 아니었어. 그럼 몇 살이었어요? 7살 에나벨을 따라한 악마라고 표현한 거야. 진짜 사악한 악마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동안 자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사람들 갖고 노는 거야. 개 무서운데? 그러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즐긴 거였던 거지. 그러다가 자기한테, 물론 추측이야, 공격을 했던 잭 남자친구한테 화가 나서 걔도 순간 잠깐 욱한 게 그 정도인 거지. 그래서 얘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얘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구마의식하고 퇴마의식을 한 다음에 얘를 데리고 박물관으로 데리고 가게 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지금도 봉인돼 있어. 이거 봉인돼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자물쇠도 잠겨 있어. 그리고 지금 워렌 부부는 사망을 했지만 워렌 부부가 남겼던 말들도 있어. 뭐라? 자기가 수만 건의 퇴마의식을 해봤는데 얘보다 센 애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봉인을 했는데 봉인을 절대 풀지 말 것. 봉인을 하면 대부분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얘의 힘은 지금도 똑같다. 이게 그들이 남긴 말이야.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무시하고 만진 사람들이 있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있어. 물론 이것도 그 워렌 부부 측이 그 오컬트 뮤지엄 게시판에 쓴 글이라서 진위 여부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있는 내용이니까 말을 좀 해주면, 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한 커플 중에 남자가 좀 허세를 부리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데 툭툭 까가지고 딱 들고 만진 거야. 죽여봐. 진짜. 뭐 해봐봐. 뭐 해본 거야. 둘이 웃으면서 깔깔거렸겠지. 그래놓고 이제 결국에는 만졌으니까 쫓겨난 거지. 쫓겨났는데 뭐 그 글에 보면은 3시간 뒤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해, 남자가. 근데 여성은 어쨌든 다행히 살았어. 뭐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 근데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인이 가가지고 비하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운다고. 통합이 안 된다 뭐 한다고 대놓고 앞에서 면전에 대고 욕을 한 거야. 뭐라고 한 거야.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그분도 사고를 당했어. 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절대로 저기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이 적혀 있긴 해. 물론 나도 궁금하긴 해. 가가지고 한국말로 욕하면
알아들을까도 궁금하긴 해. 근데 어찌되었든 이런 내용은 적혀 있긴 해. 그 안에 너무 빡인데 이거? 일단 이 내용 에나벨 하니까 바로 기억이 났지.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뭐게? 영화 컨저링? 컨저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거야.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드는 영화야. 물론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영화니까 더 극적으로 만들어내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있었던 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지. 진짜였구나. 그 컨저링 내가 기억하는 이거 맞나? 이거? 그거 맞을 거야 아마. 이거? 와 만약에 이거 보고 나서 오늘 컨저링 보면 잠을 아예 못 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요 내용이 일단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얘기고 이거 좀 별첨으로 좀 하나만 붙일게.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할게 있어. 그 아까 저희 5번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분들 얘기를 좀 하나만 더 붙이면 뭐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내가 내린 생각, 내가 분석한 것도 내 유튜브에는 있어.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한쪽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분들이 좀 특이한 걸 하나 하신 게 있어. 재판장이야. 재판장의 증인으로 섰어. 이분들이. 이 사람은 악귀에 씌여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라고 증인도 서셨어. 그게 최초의 법정 싸움이야.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정해줘라. 무죄다. 그 사건 실제 거 7번 보여주세요. 이 사건인데 81년 2월에 그 샤이엔 존슨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을 살해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악마가 있다고 얘기를 해. 누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개소리지. 근데 아까 그 부부들이 가서 퇴마해봤는데 진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주장을 밀고 가. 나는 악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다. 라고 해서 이게 재판 검찰이랑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악마 쪽, 악마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가해자 측에 대한 증인된 거지. 그러니까 재판 싸움이 붙었는데 되게 이거를 평가를 기괴한 법정 방어 전략이라고 평가를 해. 후대인. 되게 기괴하잖아. 말이 악마 안 되지. 씌웠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웃긴 거는 살인죄가 인정된 게 아니고 과실치사로 인정됐어. 그러니까 과실치사라는 건 죽일 의도는 없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망했다라고 해서 과실치사가 인정돼서 외국인 형량이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게 몇 년에서 몇 년 있거든. 10년에서 20년 사이 형량이 나왔어. 아니 무기징역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해. 그분들이 맡았던. 좀 특이하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쵸. 얼만큼 유명했던 사람인지 얘기해 주려고 한 거야. 법정에 나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자 일단 우리 에나벨 얘기를 이렇게 해봤어. 자 이제 또 물어볼게. 토이스토리 재밌어? 그래도 재밌긴 해요. 토이스토리 재밌어요. 못 참겠습니다. 예. 척키는? 척키는 아니 너무 무섭지. 사실. 척키는 별로고? 피규어가 움직이면? 아니 근데 내가 보던 이런 저 뭐 블리치나 원피스가 그러면 이럴 것 같은데 이거 뭐 형님 이거 만졌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직원한테. 자고 하는데 네 목을 조르고 있으면? 아니 그런데도 뭔가 무섭지는 않는데 뭐야 이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런 그 긍정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의 그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캐릭터가 무서우면은 오 뭐야 씨 이렇게 캐릭터가 괜찮으면. 여러분 집에 인형 있나요 지금? 혹시 머리맡에 인형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옆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 나 없다. 다행이다. 나 집에 피규어 있는데 아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랑 내일 아침에 위치가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야 잠깐만. 이거 원래 이렇게 다 서 있거든. 이게 또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냐 이거?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너 놀리려고 주장한 건데 이거는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거 뭐지? 근데 자세가 좀 이상해. 자 다음. 아니 맞네. 저 화이팅 하시고. 다음 거를 좀 가볼 건데 이거는 영상부터 좀 볼게. 부금 좀 낮춰주시고 영상. 아니 부금을 한번 끄죠. 원래 끄고 가서 예. 재생합시다. Ja, de is krankheid, dus dan niet ja. Aber ansonsten ist die Anneliese gesund. Ne? Sollte sie gesund, wie ihr macht. Ja. Der Urheber von Krankheiten. 꺼주세요. Ja, meistens. 나는 형제를 죽였다. 나는 불타고 구워지고 있다. 나는 카인이다. 카인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예요. 나는 영원히 멸해졌다. 너희들이 만약 영원한 멸망이 조금이라도 무엇인지 안다면 나는 분명 멸해졌다. 목을 매달았다. 절망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옥에서 나가고 싶다. 이거 유다입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이 동맹의 세 번째다. 나는 기독교인을 죽였다. 나는 아래의 곳에서 몸이 점점 구부러지고 있다. 폭군 황제 네로.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을 몇 개 더 할게요. 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던졌다. 해서 지금 완전히 멸해지고 있다. 인간은 완전히 돼지와 같은 바보다.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나는 내가 신이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루시퍼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실제 영상의 그 소리에 나오는 그 말들이야. 그걸 한 사람이 한 거야? 왜 루시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루시퍼, 유다, 히틀러, 뭐 카인, 네로 황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빙의된 상태로 얘기를 했다. 이거 우리 예전에 사후세계에서 살짝 건드려봤던 거야. 근데 그때는 완전 살짝이었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쭉 얘기를 가져가 보려고 해. 이게 1970년대 이야기인데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야. 이름은 미셸이라는 사람이야. 카톨릭 신자였고 되게 건강하게 잘 크셨어. 아무 문제가 없이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에게 좀 이상한 일이 발생되기 시작을 해. 10대 후반에. 어떤 일이? 간질. 그러니까 간질이라는 병이 있지. 갑자기 이렇게 막 사진 한번 볼 건데 8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건강하셨어. 막 엄청. 뭐 진짜 진짜 잘 크셨고 그러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잘 생활하고 계셨다가 간질 증상이 확인이 되면서부터 점점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안 나아져. 물론 뭐 그때 당시 의학 기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환자들처럼 잘 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좀 나중에는 너무 간질 때문에 힘드니까 뭐 진단명에는 우울증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환청 뭐가 헛것이 보이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 이상하다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뭐 바닥에 있는 이상한 거 주워 먹기 시작한다든가 막 찢는다든가 부시려고 한다든가. 근데 유독 이상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 종교 물건. 그러니까 모든 데서도 다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십자가 같은 거 보면은 거의 경기를 느끼는 거야. 뭐지 그러면 부시려고 그러고 뭐 이런 바이블 성경책 같은 거 절대 가까이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유독 심한 거야 이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이상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구마의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 해야지 어떡해. 사제들이 오게 되는데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후세계 때 이 카톨릭은 구마의식을 바로 해주지 않아. 엑소시즘을 일단 증명을 하나 해야 돼. 정신병이 아니라는 증거. 그러니까 정신병이 아니어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반대. 치료받으라고. 그러니까 종교도 거절을 한 거야. 이건 치료받으시는 게 먼저다. 너무 이상하니까. 근데 치료를 받는데도 안 되잖아. 안 낫는 거야.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고. 심지어는 9번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같은 사람이라고 안 믿겨지지. 그러니까 눈 쪽이나 이런 게 많이 아파 보이시네. 살도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지. 저 때 몸을 쇠사슬로 묶어놨었어. 왜요? 그 엑소시즘을 시작하는데 막 몸을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니까 남자들이 가서 막 잡는데 다 뿌리치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진짜 뼈밖에 없는데. 아니 남자들이 잡으면 못 움직여야 정상인데. 기록에는 3명이었어. 3명의 건장한 남자가 잡았는데도 안 돼서 결국에는 쇠사슬로 묶어서 엑소시즘을 계속한 거야.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위에다가 보고를 했고 진짜 이제 그 퇴마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약 10개월 동안 67차례의 엑소시즘을 해. 힘들었겠다 진짜. 계속 말려가는 거야. 힘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들이야.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분이 나으셨어. 예?
다시 멀쩡하게 돌아왔어. 이거 다행이긴 한데 신기하네. 우리 아까 했던 그 8번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 아 그러면 이제 퇴마가 된 거구나. 다들 좋아했지. 가족들도 아 이제 끝난 거구나.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미셸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 퇴마의식을 엄청나게 받던 도중에 성모 마리아가 자기 앞에 나타났대. 그리고 너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었냐? 너가 악마와 함께 내려가겠냐? 3일. 딱 3일 주겠다. 고민해봐라. 근데 그 3일 동안만 정말 괜찮아졌던 거야. 학교도 다닐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는 그걸 알고 있었고 이분의 선택은 악마와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 해서.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어. 예? 엄청 어린 나이에. 우리 10번 사진 보여주세요. 결국 1976년에 아이고. 그 어린 나이에 2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어.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것도 어떻게 믿어 못 믿어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것도 법정 싸움이 붙었어. 수사기관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학대한 거다. 감금하고 학대하고 때려서 사람이 이렇게 된 거다. 구마의식이라다. 뭐 아니면 엑소시즘이다라는 핑계로 사람을 학대한 거다. 라고 검찰이 기소를 해버려. 그리고 그 실제 구마의식을 진행했던 분들도 다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스타트가 돼. 우리 아까 처음에 막 와 하는 소리 들었지. 그게 세상에 어떻게 공개가 됐을까라는 궁금증이잖아. 맞네?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녹음을 했던지. 마치 만든 것 같은데. 원래 퇴마의식에 대한 모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어. 딱 그 안에서만 갖고 있거든. 그럼 왜 어떻게 된 거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게 된 거야. 저희 다다음 영상 한 번만 틀어주세요. 네, 이분이에요. 그 당시에 했던 분들. Welches noch? Das sag ich Ihnen nicht. Im Namen Jesu. Nein! Nein! Des Sohnes und des Ja, der Zeitler ist ich! 다음 영상도 보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도 하나 있어. 어떤 거? 목소리도 바뀌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언어를 쓰고. 언어를 다른 나라. 근데 목소리가 이게 사실 진짜 막 이렇게 내기가 저기 와.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 이거 중간부터 그냥 틀어주세요. 넘어가서. 꺼주시면 됩니다. 고대 언어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 고대어를?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어찌되었든. 근데 이게 왜 세상에 공개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 아까 수사기관이 너희들이 학대한 거다라고 딱 명령을 했잖아. 재판이 시작됐잖아. 근데 재판한 사람들은 퇴마의식만 한 거잖아. 뭐 폭행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됐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게 이것 때문에 세상에 공개가 된 거야. 증거 자료라는 게 올라와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원래는 나갈 수가 없는 내용인데 증거 자료로 나오다 보니까 됐던 내용이지. 근데 이것도 사실 참 특이한 재판이었어. 최초로 과학과 종교가 붙어버린 거야. 재판. 그러면 진짜 뭐 안 끝날 것 같은데. 치열하지. 안 그랬다고요? 안 때렸다고요? 확대 안 했다고요랑 증거 자료 막 내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거 지금 악마 빙의해서 이런 거다. 막 이걸로 갖다 이제 싸운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 재판 기록이 어떻게 끝났냐면 엑소시즘을 맡았던 2명의 신부 있지. 유죄 판결 나. 예? 사람이 죽었으니까. 유죄야. 근데 유죄는 유죄인데 집행유예로 끝내. 그냥 풀려나셨어.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건 아니야. 나가셨어. 어느 정도 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거 종교랑 타협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결론은 아까 어떤 분도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사건, 이 재판 이후로 모든 엑소시즘 행위에는 의사가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전까지는 의사가 없었어. 이게 이 법으로 딱 정해진 거야. 이때 이후부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결정이 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엑소시즘은 의사도 포함이야.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었어. 이걸 토대로 이게 실화가 돼서 실제 영화로 만들어진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가 이제 이거에 대한 걸로 해서. 근데 엑소시스트도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어. 귀신 나온다 이거는 루머로 밝혀졌고 잘못된 걸로. 뭐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 뭐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아니 엑소시스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에서 다다다닥 그거 아닌가? 뭐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 개 무서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정리를 좀 해볼게. 내가 오늘 귀신 미스테리를 하면서 일단 요거부터 했어. 괴담이라는 영역부터 건드려봤어.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일종 좀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지. 너처럼 만지기 싫어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지도 설명을 해줬어. 그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화 기반으로 한 영화의 내용들도 함께 봤어. 두 사건을.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야. 11번 이분 한번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이분께서 되게 궤도 형님 유명한 밈을 하나 만드셨어.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엄청 빠르게 한다. 그래서 그런 귀신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귀신은 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따라가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밈이니까 장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많이 했던 말이긴 해. 왜냐면 전문가들한테 뭐 물어보면 자기의 입장으로 대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인 거니까 그게 뭐 일부러 뭐 이런 귀신을 비꼰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그 생각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인 거지. 그 이거 말고도 또 있지. 12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또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피곤한 상태에서 뇌의 착각이다. 근데 나도 이거는 좀 맞는 말 같긴 해. 뇌의 착각. 그래서 사실 내가 뭘 본 건 아닌데 봤다라고 착각하거나 들린 건 아닌데 들었다고 생각하거나. 예를 들면 13번 사진 이제 보여주세요. 되게 신기하지? 뭐가 보이지 않아? 약간 여기서 사람의 얼굴 같은 그런 게 보이네. 그냥 일반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뭐 커피도 있고. 이 현상을 파레이돌리아라 현상이라고 불러. 파레이돌리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연결선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인식해서 이런 모양이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귀신을 봤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를 보고 내가 그걸 귀신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머릿속에 귀신이다라고 하면 귀신일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고 이러잖아. 야 저기 왼쪽이 귀신이다. 귀신이 아닌데 맞지. 그냥 그렇게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아. 그게 정답인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 그래서 똑같은 영상이나 똑같은 걸 사진을 보더라도 누군가가 야 여기 보면 이런 마크 귀신 같은 거 서 있지 않니? 하면 내 눈엔 처음에 안 보였거든? 보여. 근데 자세히 보다 보면 진짜 그 말처럼 보여져. 되게 신기한 현상이지.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셔.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고 싶으면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 사실 워낙에 귀신이라는 건 미스터리한 영역이야. 나도 뭐 맞다 아니다 이거 어떻게 있는 것도 증명 못하고 없는 것도 증명하기는 어려워. 그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사람에 대한 얘기일 뿐이야. 그리고 자기가 귀신 봤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구라치지 마세요 이럴 순 없잖아. 본인이 봤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어. 각자의 생각에 대한 차이니까 안 믿는 사람 인정해줘야지. 넌 안 믿는구나. 난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다른 거니까 이걸 무조건 그렇게 우리들끼리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뭐 채팅창 잠깐 봤는데 나의 입장을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미스터리 컨텐츠라니까. 맞아 채팅 나왔어. 너는 귀신의 존재를 믿냐? 뭐 과학 쪽 심리학 쪽 하시는 분들이지만 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는 미스터리 컨텐츠를 오래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다라는 생각을 해.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왜 우리나라에는 강시가 없을까? 라는 생각도 해. 왜 우리나라에는 사신이 없을까? 영국이나 이런 데는 사신 이런 거 되게 유명하니까 낯들고 뭐 검은 거 쓰고 막 이런 애들 있어. 맞아. 왜 우리나라 쪽이나 동양 쪽에서만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하고 헤이 하고 다닐까? 왜 그런 게 외국에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가슴 아픈 역사지만 전쟁을 겪었잖아. 그럼 이제 외국에서 파병 나오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귀신 얘기는 없을까? 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왜 그러지? 그럼 뭐 귀신은 비행기 타고 이동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아니 뭐 지평자표계 버틸 정도면 날아가는 건 정도는 일도 아닐 텐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인데 내가 사실 뭐 그걸 완전히 부정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런 게 있었어. 예전에도 어떤 무덤 앞에 가면 거기에 어떤 예전에 그 왕비? 빙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막 춤추고 있다고 칼 들고 막 이러면서 돌아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 맞아.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근데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선시대가 지금 우리랑 언어가 다르거든? 너 그런 거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뭐
50년 전, 100년 전 우리말? 그 녹음된 거 있거든? 좀 살짝 다르던데. 언어가 좀 다른데 조선시대면 지금하고 더 다를 거 아니야. 근데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처럼 했을까? 그 시대의 말로 할 텐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아듣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보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의 한 획을 긋거든? 조선시대 의복을 재현해낼 수 있잖아. 보인다며. 아 맞네. 아 그러니까 안 믿겠네. 그럼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일인 거야. 사실 그게 만약에 맞다면 무조건 부정한다라기보다 나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존중해달라는 얘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는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은 해. 그런데 끝으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 귀신? 오늘 무서운 얘기를 사실 많이 하긴 했지만 귀신에 대한 감정은 내가 볼 때는 양가의 감정인 것 같아. 무서워. 근데 한편으로는 있었으면 해. 먼저 떠나보낸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들, 사실 만나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어.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귀신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귀신을 꼭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무섭다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를 꼭 뒤에는 넣고 싶었어. 일부러 오늘 여름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짰지만 꼭 그렇게 무서워야 될까? 물론 악귀는 무섭겠지만 꼭 무섭다라기보다는 한번 오늘 끝으로는 무섭다로 끝내지 말고 그냥 사랑했던 사람들을 한 번 더 떠올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진짜 완전 집중해서 들었다. 이게 또 실화 아니 너무 무섭게 가면 사람들 힘들어해.